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LC 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영국식 2탄이고요. 저희가 이제 1탄에서 뭐를 배웠었냐면 영국식이 왜 이렇게 독일식처럼 딱딱하게 들리는지. 그래서 알 발음이 안 나는 게 영국식의 특징인데 알 발음이 워낙 부드러우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강의 듣고 뭐를 해보셨어야 되냐면 실제 영국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책을 보고 연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도 막 다니면서 영어들 생각하고 이렇게 뭐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트랜스퍼, 환승 이런 거 돼 있는 거 보면 항상 영어로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저희 집 아파트인데 아파트 들어갈 때 그냥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아파트가 영어로 하면 apartment 이렇게 되는데 이게 미국식이 되면 apartment 이렇게 부드러운 게 나는데 사실 영국식이 되면 약간 apartment 이렇게 약간 딱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영국식을 계속 연습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조금 의도적으로 연습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강의를 들었다 그래서 딱 나갔는데 뭐 차가 보인다 그러면 이게 카가 아니라 약간 영국식으로 가면 약간 카 이런 식으로 하셨어야 되고 미국식으로 할 것 같으면 car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연습을 해 보셨어야 하는데 결국 영어 듣기 하고 말하기는 이해라기보단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야 돼요. 문장의 구조, 문법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되지만 사실 LC하고 말하기는 누구나 잘하실 수 있습니다. 연습만 하고 내가 반복만 해줄 수 있다면 사실은 영국식은 쉽게 정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법칙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칙들을 잘 아시면 조금 더 편하게 토익 하실 때 영국식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아이오 발음을 정복하라.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아이오가 이게 A가 아죠. E, O 이런 음가를 가지는데 실제 영어가 어려운 게 철자가 딱 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리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것도 아도 되고 애도 되고 막 이도 되고 아이도 되고 막 그래요. O 같은 경우는 뭐 오, 뭐 여러 가지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어렵긴 한데 대충 영국식, 미국식 약간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듣기 하실 때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강에선 저희가 자음 부분을 봤다면 말이 좀 어려운가요? 자음은 뭐 T, R 이런 건 자음이죠. 우리말로 하면 티귿, 리을 이런 건 자음이고요. 오늘 하게 되는 이 세 개는 아, 이, 오니까 얘네들을 모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국식하고 미국식이 차이가 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자음에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1강에 썼던 거고요. 두 번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요겁니다. 모음에 있는 아, 이, 오 발음이 대표적이고요. 그 나머지는 영국식하고 미국식이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 같은 거 찾아보시면 영국식, 미국식 이렇게 발음 기호가 두 개 나와 있거나 영국식 듣는 뭐 버튼, 이러면 영국 사람이 탁 얘기를 하고 미국식 듣는 버튼 탁 누르면 미국식 얘기하지만 모든 단어들이 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건 아니라서 실제로 똑같은 소리를 가지는 경우는 발음 기호가 하나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차이가 요 5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 R, A, I, O 이렇게 정리하시고 저희가 이제 미리 좀 예고를 드리면 3강에서는 단어 자체가 아예 발음이 틀리게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스케줄 같은 경우는 schedule 이렇게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건 각계격파로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3강 때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강을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I, O 발음 중에서 A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문법보다 훨씬 쉬워요. 첫 번째 질문 하나. ask냐, ask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물어보다. 항상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 주세요. 선생님 커뮤니티 페이지 영단기 와보면 학습 질문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오케이? 거기에다가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거나 토익 공부하시는 거 외에도 영어 공부할 때 좀 힘든 게 있다 그러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학생들 상담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만약 선생님이 안 됐다면 상담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얘기 듣고 막 조언해주고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 제가 막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좀 뿌듯함도 느끼고 또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조언하는 대로 잘 따라주면 그런 게 제 낙이기도 하니까 선생님 좀 낙을 드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들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영국식, 미국식이 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발음은 당연히 ask겠죠. 7년, 8년 요걸로만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영국 가면 ask가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요건 음원을 한번 준비해 왔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Ask, Ask, 그러니까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뭐예요? ask, ask, 앞에 게 미국식이고 뒤에 게 영국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좀 친해져야 돼요? ask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이면 ask라고 무조건 하지 말고 선생님처럼 ask 그렇게 해보셔야 되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강의하면서 막 원래 미국식으로 막 했었거든요. 선생님 읽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막 영국식으로 읽으려고 그래요. 학생들이 깜짝 놀라. 선생님 왜 이렇게 영국식으로 읽으시지? 근데 읽는 것도 영국식으로 해줘야 들리는 것도 영국식으로 들릴 거라는 얘기죠. 왜냐면 미국식은 많이 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국식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A 발음의 차이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식은 철자 A를 뭐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에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ask입니다. 이렇게. 발음 기호로 쓰면 이거죠. 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는 좀 틀려서요. 애가 아니라 입을 약간 이렇게 벌리셔야 돼요. 제가 입을 좀 찢을게요. 약간 찢어서 그리고 턱을 약간 내려요. 그래서 이게 애가 아니라 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벌리고 난 다음에 발라. 에 이렇게. 턱을 좀 더 떨어뜨리고 입을 벌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 발음하고는 좀 틀리지. 그래서 그렇게 발음하고요. 근데 영국식으로 가시면 좀 틀리죠. 영국식은 아로 발음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식으로 아가 아니라 입을 더 벌리고 턱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깊은 소리를 내는데 언제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병원 가셔서 이렇게 저는 강사라서 편도선이 이렇게 잘 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아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죠. 그때 그 발음이 이 미국식 발음 아입니다. 그래서 영국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미국식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 발음은 조금 떨궈서 깊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를 좀 들어볼까요? 애구나 아구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까요? 원래 A는 아잖아요. 우리가 그치? 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원래 어디서 왔죠? 영국에서 왔죠. 그래서 만약 미국에서 왔다면 미어였겠죠. 그러니까 기본이 어떻게 보면 영국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까 안 거. 그러니까 영국식도 영국 사람들이 되게 좀 고리타분하고 그런 게 있죠. 약간 고지식하고 유럽 사람이라 고집도 세고. 그래서 보통 그냥 아는 아야. 근데 이게 미국 오면 바뀌는 거죠. 우리는 영국 사람처럼 할 수 없다. 이렇게 발음해야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오도 할 텐데 오는 영국 가면 오야. 근데 이게 또 미국 가면 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생긴 대로 발음하는 게 영국식의 특징이다라고 기억하셔도 조금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자, 오솔길이네요. 힐링이 좀 됩니다. 선생님도 강의가 많기 때문에 가끔 이런 길을 걷고 싶어.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그래서 이런 길을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사람들이 다녀서 생긴 길들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path. 그래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죠? path. 뭐 이 th 발음은 됐고요. 지금 영국식 문제가 중요한 거지 이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국식, 영국식이 같아요. 이 발음은.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제 발음을 좀 개수를 해볼게요. 이게 영국으로 가시면 path가 아니라 뭐라고요? path. 좀 더 입을 벌려서 path 이렇게 하셔야겠죠.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음원 준비해 왔거든요. path, path, 한 번 더 해볼까요? path, path,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path라고 해도 길이고 path라고 해도 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길이라고 해도 길이고 약간 걸 해도 길인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두 개로 외워야겠는데? 그쵸? 하나 더 해볼까요? 쓸쓸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민들레 같은 건 국화 같기도 하고 키가 너무 작아. 슬프네요. 자, 갑니다. 요거요. 물론 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플라워는 사실은 물론 영국식, 미국식 차이가 나겠죠. 이게 빠지니까 약간 영국식 flower 이렇게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니까. 그럼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plant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여기 발음이 이제 미국 가면 plant, 영국 가면 plant가 된다는 건데 영국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어 이 단어는 그러니까 심다라는 뜻도 있고요. 사실은 공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는 꽃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외가 있겠죠. 예외 없는 법칙은 없으니까 첫 번째 예외는 뭐냐면 자음 R 앞에 오는 A는 영국식으로 가든 미국식으로 가든 다 압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라고 무조건 애라고 하는 건 아닌데 특히 R로 되어 있는 단어 좀 볼까요? 이런 거. bar.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게 미국 간다고 bell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예요. 얘도 마찬가지. 이 R 발음 때문에 이게 far이지 이게 fair가 되는 게 아니죠. 이것도 car 이렇게 되는 거고요. R 발음 앞에 있으니까 다. dark. 여기는 park. 영미 발음 모두 다 R로 나는 거. 다만 차이는 이거겠죠. 영국식에 가면 이 발음이 안 난다는 게 차이겠죠.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애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국식이라고 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틀린데 대개는 아인데 이런 경우는 미국식도 애가 아니라 아다.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름절이란 음절이란 게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버지 그러면 이게 음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단어가 하나의 어떤 음절로 구성이 돼 있을 때는 영국식, 미국식 모두 또 이 A를 뭐라고 발음하냐면 애로 발음해요. 해볼까요? 이름절이죠. cat. 이거는 bat. 뭐 이렇게 쓸까요? cap. 이렇게. 다 이름절이죠. Sam. tab. 이렇게. sat.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이거 아라고 하면 안 돼요. 영국 가도 애, 미국 가도 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영국애라고 쌤을 쌈 하면 안 돼요. 헤이 쌈 하면 쌈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쌈은 아니죠. 쌤이죠, 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요. 제가 그 예문을 들어드리기 전에 요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스포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선생님께서 야구 얘기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이 무슨 팀을 막 응원하는지도 많이 물어보고 학생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야구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동경했던 선수가 박찬호 선수라고 있습니다. 저 되게 좋아하는데 박찬호 선수의 영문이 박씨분들도 계시죠. 전 박씨분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되게 park 그렇게 쓰는데 이게 보세요. R 발음 앞에 있는 A니까 이건 R로 발음을 해야 되고 미국 사람들 R 발음 세게 하니까 실제로 박찬호 선수는 박이라고 해야 되지만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park 그러니까 공원이 된 거예요. 박씨분들이 공원이 아닌데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찬호인데 이게 찬이라고 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은 L을 L로 많이 하니까 이게 찬이 되고요. 호인데 H가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연음이 되는 거예요. H는 원래 약어라서 약하거든요. 그럼 이게 발음이 뭐가 되냐면 채노 파크가 되니까 박찬호 씨 이름하고는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항상 내 이름은 펄이 아닌데 그래서 이분 다음에 박세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약간 골프의 여제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박세리 씨가 R 발음을 뺀 거죠. 아 이렇게 써야겠다. 그러면 뭐가 될 테니까 팍이 될 테니까.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절일 땐 뭐라고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게 다 뭐야? 애야, 애.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더 심해진 게 세리 팩이 됐어요. 박씨분인데 팩이야 이름이. 세리 팩 무슨 팩도 아니고. 그래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가장 사랑하는 선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박지성 선수가 영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A가 영국 가면 물론 이게 지금 R 발음 앞이라서 다 아겠죠. 근데 중요한 건 R 발음이 안 나니까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말 정확하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 뛸 때 보면은 항상 이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지성 파악.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씨 가진 분들은 가장 정확하게 내 이름을 발음해 주는 곳은 어디다? 영국이다. 결국 선생님 오늘 계속 무슨 얘기예요? 영국이 좋다는 얘기를 하죠. 왜 좋다는 얘기를 하냐?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영어를 했지만 영국식을 할 때만은 영국이 최고여야 합니다. 제가 또 미국식 발음을 설명할 때 미국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게 항상 최고여야 되고 우선이어야 합니다. 토익 공부 지겹죠. 하지만 여러분 토익 공부를 하신다면 토익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틀려요. 어떤 친구가 되게 보기 싫은데 계속 보기 싫다고 생각하면 정말 보기 싫거든요. 어려운 것일수록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서 저는 지금 이 강의를 하는 동안은 영국식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고요. 문장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영국식일까? 미국식일까? 첫 번째 사진이고요. 안경을 쓰고 계신 모습인데요. 안경이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한번 들어보고요. 영국식인지 미국식인지 한번 판단해보고 빈칸 채우기도 한번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He is wearing glasses. 한 번 더 할게요. He is wearing glasses. He is wearing glasses. 제가 지금 들려드렸던 단어가 세 개죠. He, 그 다음에 wearing,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glasses. 여기서 영국식에 딱 걸리는 단어가 뭐냐면 안경이라고 할 때 glasses가 됩니다. 그래서 발음이 미국식인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he 이렇게 되겠죠. He is wearing glasses. 유리긴 한데 R이 두 개라서 ES를 붙여요. glasses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L란 말이야. glasses. 그럼 역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가면 뭘까? 다 같이. 영국으로 가면 그렇죠. glasses. 애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 더 해볼까? 잠깐만요. 아까 방금 이거 광선 깜짝 놀랐어요. 자 축구 스포츠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제발 레이저 좀 안 썼으면 좋겠어.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요. 계속 갑니다. 두 번째 이분이네요. 뭐라고 설명할까 이 사진? The man is answering the phone. 한 번 더 할까요? The man is answering the phone. 감을 잡으셨나요? Man answering the phone인데요. 여기서 가장 영국스러운 사운드가 뭐다? man은 man이죠. 이름저니까 man. 그 다음에 phone은 phone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여기 들어갈 말이 중요한데 한 번 더 들어보면 The man is answering the phone. answering. 이게 뭐냐? 애가 발음. 좋아요. 그다음 또 뭐 할까요? 우리 R 발음은 날려. 영국식. 그럼 발음이 answering이 아니라 뭐라고요? answering. 다시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 있는 잠깐만요. 제가 잘못 설명했네. The man is answering the phone. 그러네요. 제가 실수한 게 이거 보세요. answering이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썼다면 선생님이 실수를 잘했죠. 이렇게 썼다면 이게 발음이 answer 이렇게 되지만 여기 ring이 돼버리면 answering 돼요. 한번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요. 받침에 오는 R만 날리셔야지 실제로 초성에 오는 R을 날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ing가 없었다면 발음이 answer 이렇게 되지만 ing가 붙으면 뭐가 된다? 이게 answering이 아니라 answering하고 R이 부활을 하는데 그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게 원형 일단 answer 이렇게 되지만 ing가 붙으면 answering. 그 이유는 받침에 있는 리을만 탈락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세요. answer 이렇게 되면 얘가 날아가요. answer인데 물론 answer가 되겠죠. 하지만
answering이 된다면 이때 초성이 되면서 R을 살리셔야 합니다. 중요한 거였네요. 그렇죠?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제가 중요한 것들을 한번 여기서 점검을 했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대답하다 그럴 때 answer, 물어보면 ask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이제 A는 해결이 됐죠? 미국이 뭐라고요? 영국이 뭐라고요? 이렇게. 두 번째, 톰 크루즈.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분 나오는 영화 보면 다 톰 크루즈가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또 바뀌어서 다 톰 크루즈. 이분이 개명을 한 건 아시겠죠? 이렇게 개명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탐인데 이게 이전에는 우리가 영국식으로 발음 많이 해서 원래 오 발음 오야. 그래서 이게 발음이 톰이었는데 이게 미국식으로 이제 미국의 영향이 되게 세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영화, 문화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요. 미국식이 퍼지다 보니 얘가 탐이 된 거죠. 그럼 예전에 이분은 뭐였겠어요? 존이었었는데 요즘 뭐가 된 거야? 존이 된 거예요. 그렇죠? 볼까요? 미국식 오를 아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죠. 아까 했던 두 번째, 영국식은 오가 오야. 원래 오는 오지. 영국은 고지식 하니까 원래 그 철자대로 가니까 그래서 오입니다. 저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여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토익의 명언인데요. 토익의 명언 해줄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곰처럼 하셔야 되고요. 시험은 어떻게 봐야 된다? 여우처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영어 공부는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곰처럼. 하지만 시험은 되게 얇게 해요. 필요한 것만 딱 듣고 이런 게 필요한데 많은 저희 학생들이 반대로 해서 쟤한테 엄청나게 혼납니다. 여우처럼 공부합니다. 안 나올 거야. 시험장 가면 곰처럼 해요. 이미 지나간 거 막 미련 가지고 풀고 막 200번까지 풀어야 되는데 막 180번까지 풀고 막 쫓겨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곰처럼 시험은 여우처럼 봐라. 여우는 다 아시죠? 발음 아시겠어요? 이게 미국 가면 뭐라고요? Fox인데. 그래서 Fox TV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영국 가면 뭐라고요? Fox가 됩니다. 오는 오고 안 나고. 그러니까 다른 예도 생각나네요. 뭐 있냐면 제가 예전에 복싱을 되게 좋아해요. 복싱을. 권투죠. 복싱. 근데 여기 이제 요즘 뭐라고 하나 박싱이라고 하기도 해서 이게 발음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외래어도 좀 바뀌는 추세인데요. 하나 더 해볼까요? 멈춰. 이렇게 지금 막 놀려고 하시는 분 멈춰. 지금 막 버튼을 끄려고 하시는 분들 멈춰.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영국식으로 하면 이게 스톱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다 스톱워치 이렇게 불러요. 스톱. 보여드리면 스톱. 하지만 요즘은 또 뭘로 바뀌었어요? 오가 아니까 스탑. 사실 S 다음에 T는 약간 된 소리를 해서 약간 스탑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또 스탑워치라고 하기도 하고 스톱워치라고 하는데 우리도 막 영국식, 미국식 혼자해서 쓰는데 어쨌든 요 오 발음이 아로 날 수도 있고 오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외워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발음들을 구분을 좀 잘 하자. 예외가 있습니다. 뭐 예외 없는 법칙이 없을 테니까. 영국식은 보통 오를 오로 발음하나, 그렇죠? 미국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오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는데 뭐 이런 건 약간 office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약간 modern 이렇게 이거는 over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발음을 하는구나. 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고지식하게 오는 오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되게 많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장 한번 볼까? 우리가 단어로만 봤으니까 문장에서도 미국식, 영국식이 구분이 될지 꽂힙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런 그림들 들어갑니다. The potted plants are lined up along the wall. 약간 느낌이 영국식 같아요? 미국식 같아요? The potted plants are lined up along the wall. 약간 영국식 같은데요. 약간 딱딱하죠, 느낌이. 일단 제가 해드릴 건 뭐냐면 이 단어가 굉장히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토익에 많이 나옵니다. 팟은 화문인데요. 이게 화분에 심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ed를 붙이면 나중에 문법 때 배우실 거예요. 이걸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배운 대로 plant가 아니라 plant, 애가 아 발음이 난 거죠. 그 다음에 ts는 츠 발음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화분에 심다니까 화분에 ed이 당한 거야.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식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화분이라고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식물 길게 얘기합니다. 화분들이 우리말로 화분들이 아는 별 뜻 없어요. lined 줄지어 서 있는 상태 수동태 그 다음에 up은 그냥 강조해 주는 거고요. 이거 덩어리입니다. 벽을 따라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죠. 발음 다시 보시면 plant가 아니라 The potted plants are lined up along the wall. 약간 딱딱하잖아. potted plant 이렇게 발음이. 오케이?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깃발이 지금 건물의 꼭대기에 휘날리고 있는. There is a flag on the rooftop. 약간 미국식이에요. 부드러워요. There is a flag on the rooftop. 보여드릴까요? 미국식이고요. There's,는 뭐뭐가 있다. 이렇게 세트로 외우시면 되고 두 번째는 flag. 뭐가 있냐면 깃발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냐면 rooftop. 근데 이게 이제 탑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잠깐만요. There is a flag on the rooftop. 그죠? 탑이 맞죠. 이게 만약 영국식이었다면 톱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식이 맞구나. 우리 가수 중에도 있잖아요. 톱이라고 하잖아. 넌 톱이 좋아? 나는 탑이 좋아. 이렇게 했던. 막 해보네. 아 맞아. 그 그룹이 무슨 뱅 아니야 뱅. 뱅. 방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쵸? 막 달리네요 선생님이. 그쵸? 그래서 어쨌든 애구나. 탑이구나. 탑이었죠. 저 탑 좋아합니다. 탑이구나. 좋습니다. 깃발이 건물의 탑 위에 있었죠. 세 번째는 뭐냐면 모음 중에서 요거예요. 디렉트냐 다이렉트냐. 우리 둘 다 발음하잖아요. 사실 막 외래어로 쓸 때도 우리가 디렉트라고 하기도 하고 다이렉트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좀 보여드리면 미국식은 되게 이를 이라고 많이 발음을 하는데 실제로 영국식은 이걸 I, 원래 이게 I잖아요. I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발음을 많이 하는데 그게 100%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 미국식으로 할 때도 I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8대2. 이것도 마찬가지. 영국식이라고 해도 이거 I라고 하는 게 아니라 E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많다는 거죠. 경우가 많다는 거지 반드시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디렉트라고 하고 싶으면 디렉트, 다이렉트라고 하고 싶으면 다이렉트. 단체라고 할 때 뭐 organization이라고 해도 맞고 organization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다만 영국 사람들이 좀 더 I 발음을 선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좀 들어드리면 되게 많은 인종들이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다라고 할 때 뭐라고 쓰냐면 diverse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되게 이를 이 발음할 테니까 이 발음이 diverse, R도 세게 해야 돼요. diverse. 근데 이게 영국에 가면 뭐라고 할 수도 있다. I로 발음하면서 R이 날아가니까 약간 diverse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국 사람 중에서 diverse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diverse, diverse가 다 혼재가 되고 미국 사람 중에서도 diverse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diverse, 영국 가면 diverse 이렇게 발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침판이죠.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방향을 direction이라고 써요. 근데 direction은 보통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영국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direction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영국식, 미국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둘 다 가능하다. direction이라고 해도 되고 direction이라고 해도 상관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익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잠깐만, 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나 예전에 영국 사람하고 축구했었거든요. 패스 하는데 패스를 안 해줘.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 안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냥 영국이었었던 거예요. 제가 패스라고 해서 애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뭐라고 했었어야 돼? 파스라고 할 걸. 갑자기 생각났어. 그렇게 패스해도 공을 한 번도 안 줘서 약간 동양 사람이라서 그런가? 축구는 잘하는데 생각했었는데 말을 잘못했군요. 걔네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파스라고 한번 해볼 걸. 다음번에 한번 영국 사람들 모아놓고 축구 한번 해야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영국식, 미국식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볼게요. 파트 1이고요. 파트 1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토익 시작하면 어떻게 푸는 건지 우리가 1강 때 배웠잖아요. 사진을 가장 잘 설명한 보기 4개 중에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고 우리가 OX로 푼다라고 말씀드렸고 보통 중요한 단어들을 되게 세게 발음해요. 그래서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 그다음 동사, 그다음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 이런 걸 세게 발음하니까 한번 가볍게 해볼게요. 우리가 토익 수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성우분이 영국분이기 때문에 과연 토익 앞으로 하게 될 토익에서 영국식은 어떻게 들려지는지를 한번 예비 체험을 해보는 거니까요. 문제 한번 가볍게 풀어보고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토익 수업은 아니니까 들어갑니다. A. Some pedestrians are crossing the road. B. Some cars are parked near the curb. C. A policeman is directing traffic. D. A pathway leads to the stairs. 됐죠? 그냥 가볍게 풀어보면 틀리셔도 돼요. 그래서 답을 구하셨으면 좋고 못 구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국식을 보는 거니까 해볼게요. 1번부터. A. Some pedestrians are crossing the road. 3개 들었는데요. Some pedestrians are crossing the 앞으로 road. 토익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pedestrian, 강세 뒤에 있어요. pedestrian 이렇게 올라가요. 썸은 별 뜻 없으니까 pedestrian, 보행자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꼭 외우셔야 되는 게 지금 외울까요? 보행자가 뭐라고요? pedestrian, 강세가 뒤에 있어서 약간 발음이 우리말로 하면 보행자가 아니라 보행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뒤에서 보행자. 오케이. 두 번째, 아까 뚝 떨어져요. 저는 요즘 한국말도 약간 영국식처럼 해요. 그래서 보행자 그 다음에 crossing 길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보행자가 있긴 합니다만 길을 건너진 않아서 여기서 X고요. 지금 여기서는 딱히 우리가 오늘 배운 모음의 차이는 없죠. crossing이니까. 두 번째. B. Some cars are parked near the curb. 정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강의 카가 나오고요. B. Some cars are parked near the curb. 여기서 이제 park도 나오고 curve도 나옵니다.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some보다는 cars,
영국 가면 빠져요. 그래서 cars, 차들이 떨어져요. to parked, 빠져요. 이게 parked, 빠져요. near 아니야, near. 그 다음에 요거 약간 되고 요거 더도 안 돼요. 그 다음에 curve, 이게 이제 연석이라고 해서 요런 게 연석이에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그 다음에 도로의 경계석, 요게 curve예요. 그래서 영국식으로 하면 curve 이렇게 씁니다. 지금 보면 커브 근처에 차들이 주차가 돼 있어 정답인데요. 요 발음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개가 걸려요. cars, parked, near, 그 다음에 curve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road. B. Some cars are parked near the curb. 그렇게 C로 갑니다. C는 뭘까요? C. A policeman is directing traffic. 사실 토익 수업이었다면 바로 제가 제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폴리스맨이 없잖아요. 사진에 없는 명사들이면 X인데 근데 실제 토익을 위해서 뒤에 깎겠습니다. C. A policeman is directing traffic. 뭐 하는 거 알겠죠? 이게 알바로 앞에 티추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지도하다라는 뜻인데요. 아까 썼죠? 이 발음이 디렉팅이 아니라 영국 가서 다이렉팅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경찰이 없어 X이긴 한데 이게 답이 되려면 경찰관이 막 수신호를 보내면서 교통 정리를 해주고 계시면 딱 맞겠죠. D. D. A pathway leads to the stairs. 이런 건 좀 외워둘 표현이 있는데요. A leads to B라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라는 게 B로 뻗어 있다는 거예요. 토익에서 되게 유명한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아까 path가 아니라 path가 되죠. path, pathway, 길이, 오솔길이 leads 어디에 이르러 있다고요? stairs. 근데 이것도 이제 계단이라고 하긴 하는데 알 발음이 빠져요. 그래서 발음이 약간 stairs 이렇게 쓰는데 아무리 봐도 뭐가 없다? 계단이 없어요. 이런 길은 또 path라고 잘 안 부르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면 A. In traffic. D만 D. A pathway leads to the stairs. 그렇죠? pathway leads to stairs. 그러니까 얼핏 들어보면 정말 독일식 같아요. 그렇죠? 영어 같지 않아. 되게 딱딱하지만 이분은 네이티브 영국 분이세요. 여자 성우분이. 그래서 굉장히 발음이 좀 낯설지만 앞으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다음 거 오늘은 특별히 또 Part 2를 준비를 했습니다. Part 1만 하면 좀 지겨우실까 봐. 2는 뭐냐면 질문을 듣고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답을 찾는 건데 나중에 토익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질문을 들어요. 근데 사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청취를 해요. 소리로. 그런 다음에 보기를 3개 듣는데 이 중에서 2개는 틀리고 하나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OX를 해서 풀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지금 오늘은 문제풀이보다는 영국식을 좀 체크하려고 보는 거니까 영국식에 조금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서 답보다는 한번 들어보고 이왕이면 답도 맞춰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질문을 해석한 다음에 가장 적절한 답을 찾으시면 돼요. 들어갑니다. Do you sell a family pass to the water park? A. Yes, it is $15 for 5 people. B. I've never seen one. C. There's a parking lot near the entrance. 굉장히 빠르죠. 저도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들리셔도 돼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걱정하시니까. Do you sell a family pass to the water park? 보통 이렇게 덩어리로 들어라 이런 걸 우리가 청크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수업 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do you는 뜻이 없어요. do는 뜻이 없고 여기까지 중요해요. do you는 됐고 sell 팔아요. 그 다음에 family pass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애가 pass인데 우리가 pass 우리 패스를 사잖아요. 지하철 패스 그런 거고요. 이게 전면구라고 해서 덩어리예요. 근데 여기서 또 영국식에 걸리는 게 이게 보면 T로 세게 발음하고 얘가 날아가고 얘가 날아가요. 그래서 발음이 water park가 아니라 약간 water park. 다시 들어보세요. 이분 발음으로. Do you sell a family pass to the water park?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야죠. Do you sell 팝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수업 가면 제가 이렇게 외우라 그럴 거예요. Do you sell 팔아요? Do you sell 팔아요? 이렇게. 두 번째 요게 덩어리예요. 어는 안 들리지만 family past 맞고 family past 맞습니다. 그래서 아 발음이 다 되고요. 요게 덩어리 전면구라고 해서 전체 다음에 명사인데 요 발음 좀 체크하시면 좋아요. 한 번 더 듣고 영국식 들어볼게요. Do you sell a family pass to the water park? 그렇죠? water park 팔까요? A. Yes, it is $15 for 5 people. 맞아요. yes 팝니다 들어갔고요. 좋죠? it's 뚝 떨어지고 $15 덩어리 15불입니다. 4 떨어지고 5 people. 그러니까 가족이 보통 5명이 5인 가족이 많으니까 4인 가족도 있고 그래서 5인 가족으로 해서 15불입니다. 괜찮죠? 판단이죠. B. I've never seen one. I've never seen one. 여기서 안 되는 건 이것 때문이죠. I've never seen one 이렇게 떨어지는데 보지 못했다가 아니라 여기서 파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sell을 seen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C. There's a parking lot near the entrance. 이게 안 좋은 게 여기서 파크가 있어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스킬 알려줄 때 우리 토익 수업 들어가면 단어들이 발음 비슷한 게 나오면 답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이분도 약간 알 발음이 안 돼요. 여기서도 안 되고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발음이 우리말로 하면 입구 근처에 주차장이 있다는 얘기지만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걸 듣게 하고 이렇게 함정을 판 건데 이런 토익적인 유형들이 좀 보입니다. Do you sell a family? There's a parking lot near the entrance. 그렇죠? 파킹이나 이렇게 좀 빠르게 발음을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돼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문제풀이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한 거 좀 정리를 하자면 IO 발음, A-I-O 발음이 영국식, 미국식이 틀린데 같이 해볼게요. 자, A는 어떻게 난다고요? 미국 가면 에, 그렇죠? 영국 가면 이렇게 많이 하는 거고요. O 발음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영국 사람들은 오 이렇게, 미국 사람은 약간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I 발음은 좀 약간 논란이 있지만 미국 사람 보통 I, 영국 사람 보통 E 이렇게 하는데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여러 가지 예들이 이제 토익하면 나올 텐데 그때 점검을 해드릴 거고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이론을 정리해가면 나중에 토익 볼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중요한 힘이 되지 않을까. 영국식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2강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이제 3강에서는 각계격파해야 되는 거 있어요. 꽃병 하면 vase, vase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따로 외우셔야 되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3강만 열심히 들으시면 분명 토익 가셔서 영국식이 더 자신감 있게 잘 들릴 수도 있으니까 하기 나름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미국식이 아니라 영국식부터 배우셨다면 이게 더 쉬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처음 해서 어려운 거니까 열심히 해서 익숙해지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하고 마무리할게요. 화이팅!